오늘 밤 정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67살 남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걸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정민의 복잡한 마음을 비춰주고 있었죠. 미영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런 나이에 정말 괜찮을까? 바로 내일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미영 씨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하느냐고 했죠. 늙은이가 무슨 연애 타령이냐며 혀를 찼어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미영 씨를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어요. 새벽 3시 정민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용기를 내보라고 속삭였어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지만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죠.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도 설레는 게 이상한가? 하지만 미영 씨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어쩌겠어.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3달 전부터였어요. 관리비 내러 갔다가 미영 씨와 마주친 순간부터 달라졌죠.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는 정민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63살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상냥한 말투로 모든 주민들을 대했죠. 매일 아침 산책길에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일부러 관리비를 늦게 내기도 했죠. 미영 씨와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정성껏 쓴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마음을 담아 쓴 글씨는 떨렸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했죠. 편지지도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연한 분홍색 편지지에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쓰다가 결국 4번째에서야 만족스러운 글씨가 나왔죠. 벤치에 앉아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변으로는 아침 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써보는 러브레터네. 미영 씨가 받아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미영 씨가 나타났어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민을 발견했죠. 아침 햇살이 미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정민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늘 그랬듯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민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산책 가시는 길이에요. 날씨가 참 좋죠? 미영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민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편지는 축축해졌고 입은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런 긴장감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는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영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주변으로 아침 운동 나온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미영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걸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제 마음을 적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안 보셔도 돼요.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67살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편지를 받아들며 미영의 손도 살짝 떨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편지를. 나이가 이렇다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미영 씨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가도 미영 씨 생각하면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져요. 거절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미영이 편지를 받아든 후 정민은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꾸만 시계를 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평소 즐겨보던 뉴스조차 머릿속에 남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침실로 갔다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미영 씨가 편지를 읽고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혹시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미영 씨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무리한 건 아니었을까?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하지만 진심이었는데. 한편 미영은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와 진솔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미영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라는 문장에서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편지는 2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민의 솔직한 감정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글 한 줄 한 줄에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읽으며 미영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 나도 정민 씨 보면 좋았는데. 하지만 이 나이에. 미영도 사실 정민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늘 예의 바르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다른 주민들과 달리 항상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가끔 관리비를 늦게 내면서도 미안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며 정민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혼한 지 10년,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지만 가끔은 외로웠거든요. 특히 저녁에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밥을 먹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저녁 무렵 미영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민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노을빛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죠. 너무 차가워 보이지도 너무 적극적이지도 않게 적절한 문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문자 정민 씨, 편지 잘 읽었어요. 내일 아침에 잠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정민은 문자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거절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거실을 빙빙 돌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민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미영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꿈을 꾸었어요. 미영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꿈이었죠. 다음 날이 밝았어요.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흰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예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화장도 살짝 했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정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아 미영이 들어올 때까지 손을 꼼지락거렸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미영이 들어서자 정민은 황급히 일어나 의자를 빼줬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고 원두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미영 씨, 어서 앉으세요. 뭐 마실까요? 커피 아니면 차?
커피 한 잔만. 정민 씨, 편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밤새 읽었습니다. 미영의 말에 정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뻤거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페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와 테이블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미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실 저도 정민 씨를 좋아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주민분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정말요? 저만 그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미영 씨도 그런 마음이었다니 꿈 같네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죠. 나이에 대한 부담감과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었거든요. 미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정민도 그런 미영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정민 씨, 우리 나이에 이런 게 괜찮을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제 딸도 뭐라고 할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정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영의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친구로서 더 가까워지자고 약속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라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천천히 알아가면서요. 좋아요. 미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을, 미영은 혼자 살아온 지난 8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화가 끊어질 새가 없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첫 만남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사람 모두 아쉬워했어요. 정민은 미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좋았어요.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때로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민은 미영에게 자신의 취미인 바둑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미영은 생각보다 바둑을 빨리 익혔죠. 정민의 집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민은 미영이 집중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이렇게 돌을 놓으면 돼요. 미영 씨가 생각보다 빨리 배우네요. 저보다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바둑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미영도 정민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드라마 OST를 들려주며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죠. 사랑이 뭐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미영은 노래를 참 잘했어요. 정민은 미영의 목소리에 맞춰 화음을 넣어주곤 했죠. 때로는 함께 옛날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흑백 영화를 보며 젊은 시절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걷고 있으면 이웃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떤 이들은 호의적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죠.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더 심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 타령이냐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주민들은 오히려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창피하지도 않나? 요즘 노인분들도 참 철없어도 정도가 있지. 미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민은 그런 미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미영에게 용기를 주었죠. 정민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미영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정민의 따뜻한 손길에 미영의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데이트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 사이의 애정도 깊어졌어요.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때로는 미영이 정민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민의 마음은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달콤한 감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정민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도요. 정민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정민의 아들 지훈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챈 거였어요. 평소보다 밝아진 표정과 신경 쓰는 외모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거든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단정해졌고 자주 웃기도 했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좋아하는 분이 생겼다.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네? 아버지가요? 누구세요? 갑자기 무슨?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미영 씨라는 분이야. 좋은 분이고. 나도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는데. 내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 지내는 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했죠.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은 안 나세요? 아직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지훈아, 아버지도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도 내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한편 미영도 딸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수진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죠. 수진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이상했었거든요. 엄마, 정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많이 생각해봤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 외로울 때도 많고 정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녀들의 걱정 섞인 반응에 두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정민과 미영은 각각 자녀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며칠 후 지훈과 수진은 각각 부모님께 다시 찾아왔어요.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였죠.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거든요. 비록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혼자 계신 부모님이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하게 반대했나 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만 천천히 하세요. 엄마, 정민 아저씨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며칠 후 정민과 미영 사이에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미영이 전 남편과 관련된 일로 급하게 연락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전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완전히 연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정민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민 씨, 죄송해요. 오늘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는데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영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정민이 오해할 수도 있고 복잡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정민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미영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민이 미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 남자가 미영의 전 남편인 줄 모르는 정민은 충격을 받았죠.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본 거였어요. 미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자신을 속인 건 아니겠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다른 남자와 나를 속인 건가? 이럴 수가. 정민은 집에 돌아와 혼란스러워했어요. 미영을 믿고 싶었지만 직접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연락을 피했습니다. 미영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도 다시 지웠어요. 전화를 걸려다가도 다시 끊었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영과 그 남자가 함께 걷는 모습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질투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영도 정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제안도 하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매일 안부 문자라도 보냈는데 며칠째 연락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혼자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병원비 일로 정신이 없었지만 정민의 변화가 더 걱정되었어요. 정민 씨가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신 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상황이 계속되자 미영은 직접 정민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일을 마친 후 저녁에 정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관계가 틀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정민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미영이 정민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미영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미영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미영도 정민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민 씨,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도 안 하시고. 미영 씨, 들어와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정민은 주저하다가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놨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오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그제야 정민이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영 씨가 다른 남자분과 함께 계신 걸 봤어요. 병원 근처에서. 제가 오해한 건가요? 아니면 미영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정민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정민이 자신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걱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했거든요.
아, 그분은 제 전 남편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서. 전 남편분이요?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미영 씨가 다른 남자를 정말 바보 같았네요. 정민 씨가 오해하실 만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수진이가 걱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민은 자신의 의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영을 믿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나이를 먹어도 질투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의심으로 바뀐 거였죠. 미영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믿어야 했는데. 나이를 먹어도 질투라는 게 있나 봐요. 미영 씨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저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진실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민은 미영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미영 씨,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믿어요. 의심하지 말고. 네, 정민 씨.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한 사이가 되어요. 서로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사랑의 깊이도 더해졌어요. 몇 달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민과 미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가족들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수지는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거든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두 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죠. 특히 지훈은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심했어요. 수진도 어머니가 웃는 일이 많아진 것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 이모님도 좋은 분 같고 제가 처음에 너무 반대했나 봐요. 엄마, 정민 아저씨랑 계실 때가 제일 밝아 보여요. 오랜만에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걸 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민과 미영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도 평화로웠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한강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 씨, 우리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은 미영 씨 덕분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두 사람 앞으로 젊은 연인들이 지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부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들도 그들만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았거든요. 정민은 미영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 행복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때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래 준비해온 말이었어요. 한강의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미영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매일 곁에서 일어나고 함께 잠들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민의 진심 어린 청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63살에 다시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이야. 마음속으로 1000번도 더 내라고 대답했어요. 정민 씨,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살며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67살과 63살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진실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강 위로 지는 해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수근거렸던 이웃들도 이제는 축하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편견도 녹아내렸거든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인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정말 보기 좋아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이시네. 결혼 축하드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정민과 미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소중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두 사람의 미래는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